자, 시작할게요. 자, 모두 저번 시간 빨리 문제 풀어. 이쁜 척하면서 쳐다보고 있어. 자,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저번에 한 거 이산이에요, 그렇죠? 이산 그 확률 분포는 딱딱 떨어진다 그랬어요. 주사위, 뭐 동전, 뭐 3의 배수가 나온다 이러면 딱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몇 번 나왔니? 2.3번이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거예요. 딱딱 떨어지는 이산. 그런데 오늘 공부할 건 연속이에요. 연속은 확률 변수 x가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동전을 10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앞면이 2.7개인지 2.8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없다 이거죠. 근데 확률 변수 x가 연속에서는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내일 점심때 쌤이 밥을 쏠게요. 12시까지 오세요. 그럼 이제 12시라는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12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1시 59분 59초에 내가 저 자동문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눌렀어요. 그럼 얘가 열리잖아요. 얘가 1초 동안 열려서 12시 00분 00초가 됐어요. 왼발이 딱 들어왔는데 01초가 됐고 오른발이 들어왔는데 02초가 됐어요. 그럼 나는 12시에 온 거야 아니야?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를 아주 이산처럼 딱딱딱 끊을 수는 없다. 또 다른 건 키예요. 그 왜 사람이 새벽에 깼을 때가 키가 제일 크고 뭐 하루 동안 계속 서 있으면 척추가 약간 눌려서 키가 줄어들고 그런 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키를 잴 때는 새벽녘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키가 제일 크죠. 제 키는 177.6이 가장 맥스예요. 그런데 새벽에 딱 해서 키를 쟀더니 177.3이 나왔어. 그런데 오늘 모임의 주제가 키가 177cm 이상인 사람들이 모이래. 내가 아침에 캤어. 딱 쟀는데 177.3이야. 그래서 저녁에 있는 모임에 가려고 했어. 저녁에 모임에 있는 모임에 도착을 했어. 키를 딱 재보니까 176.99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난 177이 넘는 거야? 안 넘는 거야? 애매하다 이거죠. 또 다른 거로는 몸무게 같은 게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지만 뚱뚱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죠. 반대 또 비슷하게 얘기하면 저는 똥을 싸면 몸무게가 확 줄어요. 거짓말 약간 못해서 한 1kg가 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싫탱아. 그래서 제가 뭐 느낌이 자꾸 영상 찍는데 웃을래? 죽으려고? 제 몸무게가 90.3kg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몸무게가 90kg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을 내가 출석하려고 그래. 그런데 모임 딱 10분 전에 똥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똥을 쌌어. 우와! 변기가 막히는 거야. 다 빼냈어. 그래서 몸무게를 딱 쟀는데 89.9야. 그럼 나는 90kg가 넘는 걸까? 아니면 안 넘는 걸까? 확률 변수가 시간, 키, 몸무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산처럼 딱딱딱 자를 수가 없어요. 몸무게도 뭐 쪘다 늘었다, 뭐 키도 조금 약간 줄어들었다 늘었다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얘는 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표를 작성할 수가 없어도 우리 왜 그런 거 나오잖아. 대한민국 고2의 뭐 남학생의 키의 평균, 여학생의 키의 평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런 것들의 평균은 어떻게 낼 거냐 이거야. 표를 못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수학하시는 분들이 평균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를 사용하기로 했느냐? 그래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건 수식이 있을 것이고 수식이 있다라는 건 좌표 평면에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래프 fx 함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산에서는 이것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였었어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이 어떻게 대응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fx식, 확률의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변수 x가 딱딱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표가 작성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어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 함수에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예요. 오케이? 용어가 분명히 다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연속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고요. 이산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시간이에요. 시간당 학생들이 몇 명 왔느냐 fx를 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야, 내일 12시에 모여. 쌤이 밥 살게. 그런데 내일 12시에 모이라고 그랬으면 아무리 늦어도 12시 10분, 20분, 맥시멈이 30분이지. 야, 12시에 모여서 밥 먹자 그랬는데 쌤, 왜 저는 안 사주세요? 저는 오후 3시에 왔는데 이러면 싸대기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구간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된 fx가 확률 이름을 계속 쓰는 건 외우셔야 돼요.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반드시 처음과 끝을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 내일 12시에서 밥 먹기로 했는데 저녁 7시에 와서 저는 왜 안 쓰세요? 이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12시 땡땡이라고 하고 여기를 12시 30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쓸 거라 이거지. 그런데 누가 나한테 물어. 그 옆학원 영학원 선생님, 어이 도원장, 그 밥 먹기로 했잖아. 예. 그러면 12시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아이들이 왔었을 텐데 12시 10분에서 12시 15분 사이에 아이들이 온 확률이 어떻게 돼? 전체를 1로 둔다면 확률이 어떻게 돼? 그랬었을 때 12시 10분, 여기는 분만 쓸게요. 10분에서 15분까지 온 확률을 어떻게 설정하기로 했느냐? 요것의 넓이로 설정을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즉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해? 정적분으로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fx라고 했으니까 fx dx가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될 거라 이거지. 즉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표현할 때 위에 있는 fx의 y값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사이의 넓이로 확률을 구한다 이거지. 이렇게 확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절대법칙 두 가지가 나오는데 확률 밀도 함수의 절대법칙 두 가지. 1번. 자, 여기는 a에서부터 b가 아니라 10분에서 15분까지로 하죠. 오케이?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의 절대법칙 두 가지. 넓이로 확률을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정적분에서 fx가 x축 밑으로 가서 넓이를 하면 마이너스, 정적분을 때리면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그렇지? 확률이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절대법칙 1번.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넓이로 정적분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적분을 때려야 되니까 fx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아. 밑으로 가면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2시 30분인 거지. 키가 예를 들어서 160에서 170.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80에서 90.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이 있다라고 그랬잖아. 제일 처음을 편의상 A라고 하고요. 제일 끝을 편의상 B라고 하죠. 처음과 끝, 인테그랄 A에서부터 B, 처음과 끝까지의 넓이, 이 넓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1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질문하는 건 언제나 이 파트예요. 요거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걸 할 거거든요. 이게 훨씬 더 어렵고 수능은 다 이쪽이에요. 수능은 다 이쪽인데 이쪽은 하다 보면 좀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게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애새끼들이 이거를 맨날 까먹어요.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 넓이로서 확률을 표현하기 때문에 반드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전체 넓이를 구하면 그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오케이?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기본이에요. 질문.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를 키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제가 여학생들 키 평균을 잘 몰라서 그냥 편의상 남학생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소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고1, 2, 3 애들을 다 모았어. 그래서 키를 측정을 한 거야. 전부 다 모든 애들 키를 측정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래. 그래프로. 오케이, 알았어.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 여기는 키야. 뭐 여기가 뭐 한 대강 여기를 170, 여기를 대강 180, 뭐 조금 큰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야. 근데 대소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의 키를 이렇게 다 측정을 해봐서 이 높이를 이제 사람수라고 하자, 인원수 해봤더니 대강 170에서 185 라인 사이가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 165에서 185 사이가 제일 많을 거야. 물론 185보다 큰 애도 있겠지. 물론 165보다 작은 애들도 있겠지. 그런데 보편적인 남학생 애들 키가 165에서 185 사이일 거야.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런 형태가 됐어. 여기가 되게 많고요. 180 넘어가는 애들은 갑작스럽게 줄고 160, 150보다 작은 애들도 굉장히 작아요. 물론 뭐 조금 몸이 조금 만져서 굉장히 작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2m가 넘어가는 친구들도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인원수는 요 사이의 인원이 제일 많다 이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대강 이렇게 됐어요. 확률 변수 x를 강수량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대한민국 1년 강수량을 확률 변수에 x로 넣고 여기를 1월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12월이라고 하고 강수량을 측정을 해보는 거야. 물론 갑자기 막 슈퍼 태풍이 와서 9월달, 10월달에 비를 쏟아 부을 수도 있고 겨울철에 막 울릉도 같은 데는 눈이 1m 이상 쌓인다라고 하니까 막 눈이 엄청나게 내려서 그 눈도 강수량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6월 23일에서 7월 23일까지가 장마예요. 그 다음부터 무지하게 이제 덥고 이제 또 추워지고 그렇게 되죠. 물론 요새는 좀 해서 이제 스콜이라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나기 한번 내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6월에서 8월 사이에 비가 제일 많이 와요. 강수량을 측정해보면 선생님 1월달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지 3월달에는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안 오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 가을에는 태풍 빼고는 또 별로 없죠. 그래도 강수량을 측정을 해보면 그래프가 대강 이렇게 돼요. 어머, 키하고 강수량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고 얘는 그냥 자연현상이야. 그런데 그래프가 비슷하게 생겼죠. 쌤이 호주에 있었을 때 통계학을 했었을 때 이거를 이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확률 변수 x가 밴딩 머신이에요. 밴딩 머신 카운팅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6시에서 새벽 6시에서 저녁 9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호주에 있었을 때 그 이제 밴딩 머신이 그 자판기거든요. 자판기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참 고마웠던 게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가 흡연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멤버가 넷이었는데 다 흡연가야. 그 홍콩이 하나 빼고는. 그래서 담배 피면서 카운팅만 하면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밴딩 머신 카운팅을 하는데 물론 호주에 가서 제일 놀란 건 그 자판기에 저것도 있더라. 그 사발면. 그러니까 사발면 자판기 있는 걸 호주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호주 되게 놀라운 게 사발면 자판기도 있고 그 초코바 있잖아요. 초코바 자판기, 과자 자판기도 있대요. 근데 너무 비싸요. 마켓감은 마켓보다 두세 배는 비쌌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커피 머신만 했거든요. 커피랑 음료수. 6시에 시작을 했어요. 저녁 9시까지 했어요. 니들 생각에는 어느 시간대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가 가장 많이 이용됐을 거라고 보니? 점심시간이었어. 우리도 그 카운팅을 해보니까 12시에서 2시 사이가 인원이 제일 많더라고. 밥 처먹고 다 모이는 거야. 거기가 흡연존이기도 해서 담배도 필 겸 커피도 한잔 할 겸 그냥 다 모이는 거야. 남녀수 모여서 노수 모여서 그냥 다 담배 피는 거야.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그리고 얘가 이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이 새끼가 드라마틱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3시에서 4시, 4시에서 5시 사이에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6시 이후에도 밴딩 머신이 분명히 많이 사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6시쯤에는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고요. 저녁 먹고 사람들이 커피를 안 먹나? 역시나 호주는 저녁 먹으면 집에 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물론 우리는 그 학교 숙제였으니까 그 어사이먼트에서 해서 이제 제출하고 끝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밴딩머신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밴딩머신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제일 높고 하니까 반드시 이 앞에 충전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근데 당신이 바빠서 충전을 못하면 여기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3시, 4시, 4시였던 것 같은데 이때 사람이 또 증가하니까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반드시 충전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자판기를 사용하는 것도 왠지 그래프가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 예로 점심시간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확률 변수 X가 점심시간이에요. 저도 호주에서 갔다 왔다가 처음에 취업한 데가 뱅뱅사거리에 있는 데인데 뱅뱅사거리, 강남역, 테헤란로 이런 데에 가서 니들 숙제가 뭐냐면 회사원들이 점심을 언제 먹는가를 카운팅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카운팅 계획을 카운팅하면 회사원들이 점심을 몇 시에 먹겠니? 보편적으로 12시에서 1시에 많이 먹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부장, 이사 하는 그 나이가 돼서 우리 친구 애들 술 더럽게 처먹었으면 10시에 몰래 나와서 처먹는 새끼도 있겠지. 밥대를 놓쳐서 2시, 3시에 먹는 애들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니들이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가면 갈수록 점심을 덜 먹을 거 아니야. 그치? 야, 이거 봐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는 사람이고요. 사람의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고요. 얘는 자연현상이에요. 얘는 사람들이 자판기를 얼마만큼 사용했을까? 얘는 사람들이 점심 먹는 시간이 언제일까를 조사를 했는데 그래프가 다 비슷하지. 우연의 일치로 이산 확률 변수 딱딱 떨어지는 거, 전에 얘기했던 카지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딱딱 떨어지는 것들은 그 다음 판이 뭐가 나올지 몰라. 내가 말했잖아. 카지노에서 빨간색이 10번 나오면 그 다음에 빨간색이야 씨발 검은색이야. 아저씨들 그걸로 싸운다니까. 진짜 가서 진짜 싸워. 진짜 뒤돌아서 아저씨 이건 독립시행이라 상관이 없어요. 얘기해주고 싶지만 칼 맞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있지. 이산은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데 연속은 확률 변수 X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연속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라면 그래프의 쉐입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뭐야 이 그래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프 식을 만들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오케이? 그게 연속 확률 변수의 슈퍼스타예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그러면 연속 이산 확률 변수의 슈퍼스타가 이항 분포였잖아요. NP, NPQ, 루트 NPQ. 그게 이산의 슈퍼스타였다면 연속 확률 변수의 슈퍼스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연속 확률 변수의 슈퍼스타는 정규분포라는 애예요. 그러면 이 정규분포라는 게 뭐냐 이거야. 확률 변수 X를 뭘로 두든 상관이 없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가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키를 조사하든 강수량을 조사하든 점심시간을 조사하든 그래프의 쉐입이 다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야. 이 그래프는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의 한 종류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인원이 됐든 강수량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겼고 이 fx식을
구해놨어요. 저도 이 fx식을 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거는 좀 샤프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이렇게 와이드하게 펑퍼짐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정규 분포 곡선은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랑 똑같아. 이 물결은 따른다라는 의미야. 확률 변수 x가 따른다의 의미는 닥치고 대입하라는 뜻이야. 정규 분포의 영어가 나 호주에 있을 때 하도 귀에 박혀서 그래. normal distribution이야. 그래서 n자를 많이 쓰고요. 얘는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쉐입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의 물결은 따른다, 닥치고 대입하라는 뜻이고, 이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 식을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곡선이 물론 확률 밀도함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특징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얘 넓이로 확률을 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 가운데 기준이 m이 돼서요. 왼쪽이 0.5, 오른쪽이 0.5인 게 첫 번째 1번이에요. 0.5, 가운데 기준 0.5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가 오픈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건 조금 너무 심한 비약이긴 해요. 너무 심한 비약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야, 내일 12시에 모여, 쌤이 밥 사줄게. 그럴 때는 어떤 새끼가 1년 뒤에 왔어. 쌤 왜 밥을 안 사?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한 확률은 있어요. 그치? 아주 미세한 확률이라도 분명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얘 끝을 점근선 처리합니다. 안 만나요. 얘 끝을 점근선 처리합니다. 안 만나요. 물론 야, 내일 12시에 모여, 쌤이 밥 사줄게 그랬는데 어떤 미친 새끼가 1년 뒤에 오늘에 오겠니? 그런 확률은 없지만, 그런 미친 새끼가 괜히 그 뜬금없이 해보고 또라이 같은 새끼들 있잖아. 눈을 마주치네. 그 너예요. 분명히 1년 뒤에 올 미친놈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오픈시켜놔요. 오케이? 3번. 뭐 볼 때는 보세요. 종 모양이라고도 하고요. 모자를 닮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케이? 콜? 전체 확률은 1이 되고요. 넓이를 구하려면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평균하고 분산에 따라서 이 쉐입이 조금씩은 바뀌어요. 그렇다면 1번, m이 올라가고 분산이 고정이다라고 하면 저 쉐입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야. 평균이 올라가고 분산이 고정이야. 자, 분산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A반은 평균이 70인데 69, 70, 71 애들이 모여 있어요. 평균을 기준으로 편차가 되게 작죠? 얘는 분산이 작은 반이에요. B반은 평균이 70인데 100점짜리가 15, 40점짜리가 15이었어요. 얘가 평균이 70이야. 얘는 편차가 커서 분산이 굉장히 클 거야. 그렇죠? 분산이 고정돼 있고 M값이 올라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원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얘가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M값이 올라가고 시그마가 고정이면, 이 분산이 고정이면 A반이면 A반, B반이면 B반, 반은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핑크색하고 하얀색은 이동시키면 일치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M값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만나는 이 교점은 시그마가 똑같으면 중점이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중점이 될 거라 이거지. 오케이? 질문.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2번) M값이 고정인데 시그마 제곱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원래 있던 그래프가 이렇게 평범한 정규분포 곡선 평균을 M이라고 했었을 때 얘들아 시그마 제곱이 올라가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얘는 올라갈 거고 또 하나는 M이 고정인데 분산이 낮아지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자, 밑에 거부터 해보자. 시그마 제곱이 올라가. 그럼 분산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A반이야? B반이야? B반이지. 분산이 올라간다는 건 B반이야. 100점도 되게 많고 40점도 되게 많아. 시그마가 고정인데 분산이 올라가면 쉐입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완만하게. 오케이? 40점도 되게 많고요. 100점도 되게 많아요. 얘가 시그마 제곱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볼까? M은 고정인데 시그마 제곱이 떨어져요. 분산이 떨어져요. 상포도가 떨어져요. A반이야? B반이야? A반이야. 평균이 70인데 모든 애들이 다 여기 있어. 69, 70, 71점이야. 그럼 그 쉐입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약간 오버해서 드릴게요. 여기가 평균이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즉 70점인데 69, 70, 71점의 애들이 다 몰려 있는 거지. 못 본 새끼도 없어, 잘 본 새끼도 없어. 이 그림을 잘 아셔야 되고요. 예일 여부는 더더욱 잘 아셔야 돼요. 씨발 둘 다 예일이구나. 정말 지금 예일 하는 줄 알았다. 오케이? 반드시 여고에서는 시그마 제곱이 올라갈 때랑 시그마 제곱이 내려갈 때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오케이?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정규 분포예요. 질문. 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고에서 이거는 뭐 지금 할 건 아니고요. 문제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서 본 여고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야,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 시그마 제곱이 제일 큰 게 몇 번째겠니? 위에부터 1번, 2번, 3번이라고요. 시그마 제곱이 제일 큰 건? 3번. 분산이 제일 큰 거야. 평균이 70인데 100점짜리, 40점짜리가 되게 많고. 시그마 제곱 분산이 제일 작은 건? 1번이에요. 이 문제가 제일 많아요. 설명 안 하려고 어쨌든 질문 들어왔습니다. 됐어요? 쭉 보시죠.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오케이? 질문. 원래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리는데 지금 녹화를 진행하는 관계로 쭉 한 번에 다 나갈게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요. 원래 중간에 문제를 풀려야 되는데 또 자르고 뭐 하기가 그냥 그래서 일단 강의는 한 방에 쭉 갈게요. 거기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필요하시면. 정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률 변수가 연속인데요. 키가 됐든 자연현상이 됐든 우리 사람의 일상생활이 됐든 그래프가 다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요. 확률 변수 x가 키가 될까요? 자연현상일까요? whatever.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으로 그래프 쉐입이 결정이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그냥 다 종 모양으로 좌우 대칭되게 0.5, 0.5 확률을 가지고 가운데 건 언제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수학자들이 요 fx식이 거기에 있거든요. fx식이 있어요. 막 이게 어쩌고저쩌고 제곱되는 게 있는데 수학자들이 저거 다 일일이 넓이를 구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제곱근표, 고2 때 배웠던 로그표, 중3 2학기 때 배운 삼각함수 표처럼 표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분산이 1일 때랑 분산이 100일 때랑 이 쉐입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완만할 때 넓이를 다 구하고 이렇게 샤프했을 때 넓이를 다 구해? 그러면 분산이 1, 2, 3, 4, 5, 6, 7, 8, 100만, 1억 되는 거 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구하겠어? 그거 미친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아마 이거 표 자체가 한 몇 억 장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분산이 1.1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1.78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1.63일 때는 또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 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고정을 시킵니다. 어떻게 고정을 시키느냐? 평균값이 뭐가 됐든 분산이 뭐가 됐든 필요 없어. 어떻게 바꿀 거냐? 확률 변수를 Z로 변신을 시킬 거고요. 저 X를 Z로 변신을 시킬 거야. 그런데 단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로 싹 다 바꿀 거예요. 그러면 X에서 Z로 바뀌는 공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이름이 표준화예요. 표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표준화는 뭐냐?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시그마 분의 X-M 이렇게 되는 게 표준화 공식이에요. 확률 변수 X가 T가 됐든 몸무게가 됐든 강수량이 됐든 평균이 1억이든 분산이 1000이든 이 공식을 거치면 확률 변수가 Z로 바뀌긴 하지만 무조건 평균이 0, 분산이 1이 돼요. 얘 곡선도 생기가 똑같이 그래요. 다만 평균이 뭘로 바뀌었어? 0으로 바뀌었고 분산이 1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표준화식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유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자, 얘를 Z를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왼쪽 카트 하면 시그마분의 X죠. 오케이? 왼쪽 카트를 하면 얘를 시그마분의 1X 이렇게 둘게요. 오른쪽 카트를 하면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뭐가 돼요? M 이렇게 되죠. 그쵸? 우리 저번 시간에 필기도 했고 뭐 또 한 거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얘들아, 우리 학생이 X1, X2, X3, X4, X5 점수 받았어.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어. 그런데 이번 시험에 성적이 좀 올랐어. AX1 플러스 B 다 쓰기 귀찮아서요. AX5 플러스 B. 얘들아, 이거 평균이 뭐야? AM 플러스 B 기억하시네요? X1, X2, X3의 평균이 M이면 AX1 플러스 B 이런 것들은 평균이 AM 플러스 B네요. 얘들 혹시 분산도 기억하니? 분산이 뭐야? 분산이 A제곱 원래 분산이 이렇게 되네요. 그럼 A라는 게 뭐야? X 앞에 곱해져 있는 거네요. 그쵸? 됐어요? 기억하시죠? 저쪽으로 가봅시다. 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X의 평균이 뭐니? M이지? X의 분산이 뭐니? 시그마 제곱이지? 자,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X 플러스 B 여기서 나오는 AX 플러스 B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Z라고 하는 것뿐.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Z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 M의 평균이 뭐야? M이잖아, 그치? M이잖아. X의 평균이 M이잖아요. 그러니까 AM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M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시그마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네요. 그럼 평균이 0 됐어요. 그래서 얘 평균이 0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 Z의 분산 버라이언스를 해볼게요.
ax 플러스 b의 분산이 a제곱 시그마 제곱 원래 분산에다가 a제곱 곱하는 거네요. 자, 일로 올게요. 여기에서 a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시그마분의 1이죠. 이거를 뭐 하라고? 제곱하라고. 그 다음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죠. a 제곱부터 해볼게요. 시그마 제곱분의 1이죠. 곱하기 원래 분산 시그마 제곱이죠. 1 됐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키가 됐든 강수량이 됐든 뭐 일상생활이 됐든 표준화 z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놓으면 확률 변수는 z로 바뀌지만 평균이 0하고 분산이 1이기 때문에 고정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수학자들은 뭘 할까요? 수학자들은 0.1, 0.2, 0.3, 0.4, 0.5, 0.0.7 해갖고 진짜 노가다 띄어서 표를 하나 만드는 거야. 책 제일 뒤에 보세요. 책 제일 뒤에 봐봐. 그러면 제곱근표, 로그표처럼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있잖아. 맨날 찾는데 답자 앞에 있죠? 그러면 제일 위에를 보시면 참 이상하게도 야 이거 구하려면 0보다 작으면 음수 0보다 크면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다 구해놓을 것 같지만 이 새끼는 거기 보시면 양수밖에 안 돼 있어. 그쵸? Z가 0.0에 0.2 이게 양수밖에 안 돼 있어. 그럼 음수 쪽은 왜 안 할까?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양수 쪽만 구해놓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까지 좀 잠깐만 지워볼까? 야 거기 Z값이 1.0인 것 좀 불러봐. 그거 찾아서 1.00 뭐라고? 0.3 그럼 얘가 0.3413이야. 오케이? 그러면 0에서부터 1.0까지 Z 이거는 당연히 Z축이에요. 여기는 확률 변수가 당연히 X축인 거고요. 이 Z가 1.0까지가 0.3413이래. 1보다 큰 건 0.5에서 1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이 넓이가 어떻게 돼서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수 쪽을 계산하지 않고 양수 쪽만 계산해서 야 마이너스 필요하면 새끼야 대칭 이동 시켜.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한 페이지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린 거야. 분산이 1억이 되든 분산이 10이 되든 평균이 10.1이 되든 분산이 1.7이 되든 whatever 표준화 과정만 거치면 무조건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는 걸로 바뀌어버린다 이거지. 오케이?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보여드린 점심시간 강수량 이런 거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지우긴 했네요. 보여드렸잖아요. 통계 99.99%는 다 연속이에요. 우리는 이산을 하지 않아요. 이산을 하는 건 카지노밖에 없어요. 진짜 이산은 오리지널 카지노예요. 진짜 이산은 오리지널 카지노예요. 카지노 게임은 수학 공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카지노가 항상 유리하는데 정부에서 막은 거야. 카지노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 사람들이 가서 돈을 너무 많이 잃잖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몰라 하여튼 몇 퍼센트 카지노 승률이 한 4%인가 5%를 넘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게임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옛날에 라스베가스가 완전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들일 때요. 진짜 라스베가스가 전 세계의 돈을 끌어들일 때 이 씨발놈 새끼들이 돈 벌려고 좀 양아치 짓을 몇 개 해놨어요. 한때 그게 되게 궁금해서 한번 깊게 공부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랬더니 하여튼 뭐 그거 얘기고 저희는 다 연속이에요. 다 정규 분포예요. 언제나 정규 분포예요. 오케이? 질문. 원래 이 문제를 좀 풀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조금만 갈게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원래 문제를 좀 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을 가볼게요. 그리고 문제를 조금 풀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뭐 풀어오셔도 되고요. 그래 지금은 틀린 문제 정리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문제는 저희 푸시고 강의가 조금 기억 안 나고 하시면 또 돌려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죠. 오케이? 되게 골 때린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관계식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우리 이항 분포가 뭐였었어요? 확률 변수 x가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의 시행 횟수 n과 극의 나올 확률 p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야 주사위 3의 배수 100번 뭐 300번 던지면 그 중학교 애들한테 아니 30번 던지면 10번 나오고 300번 던지면 100번 나오는 거 너무 쉬웠잖아요. 그렇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expectation 기대값 또는 평균이요 np였었어요. 그렇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이 npq q는 1-p였죠? 시그마 오브 x가요 루트 npq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오면 얘를 그대로 끌고 와서 똑같은 확률 변수 x인데요. 이 새끼를 정규 분포에다가 평균 np, 분산, 루트 npq의 제곱 이렇게 해갖고요. 여기 평균이 구해주고 분산이 구해졌잖아요. 그렇죠?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해내는 문제가 단언컨대 100% 출제돼요. 오케이? 근데 네? 분산을 가져갈 때 그냥 MPQ로 가져가면 안 되고 루트 MPQ 예, 그렇게 써요. 시그마 제곱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어서인데요. 네. 예, 시그마 제곱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케이? 물론 너희 학교 시험에는 그냥 MPQ라고 나오면 루트 MPQ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원래 이거 조건도 있어. MP, NQ가 5.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 무슨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수학을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니들 대학 가서 통계학하면 죽는다니까. 진심으로 나도 죽을 뻔했어. 답지 않게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니까. 정말 풀파워로 공부했어. 거기다가 우리 그 호주에 있는 교수님이 공식을 A4지 한 장에다가 적어올 수 있게 했어요. 공식이 너무 많으니까 한 페이지에 공식이 20개씩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영어로 써 있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 과에 그 한국 동생애가 있었는데 그 새끼가 또 PDF 편집 전문가래. 걔가 PDF에다가 모든 공식을 진짜 다 넣은 거야. 그리고 내가 형이잖아. 밥을 먹어도 뭐 밥을 100% 내가 사진 않지만 70-80%는 내가 사고 야 술 한잔 먹자. 나는 집에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택시비까지 난 다 술을 샀어. 근데 이 새끼가 형 이거 들고 가. 뭐야? 페이퍼야. 내가 다 넣어놨어. 근데 나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거를 딱 받고 시험을 봤는데 나는 패스했는데 우리 동생이는 페일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데 대학교 통계학은 정말 어려워요. 얘는 그냥 이런 조건인데 그런 것까지는 안 오셔도 되는데 근데 그냥 문제는 이거예요. 너희는 좀 이따 이 문제를 풀잖아. 나는 단 한 번도 이항분포, 정규분포 문제를 못 푼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이분 자이스토리든 뭐든지 간에. 이게 어떠한 문제집도 상관없어. 모든 애들이 다 풀어. 근데 목동에 있을 때 내가 한 번 당한 적이 있어.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질문하는 학생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틀려 갖고 온 거야. 고민을 했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생각을 해봤더니 모든 문제집에는 챕터 이름이 써 있어요. 위에 이항분포, 정규분포. 애들이 그걸 보는 거야. 그 위에 써 있잖아요. 센이든 뭐든 이항분포 써 있잖아. 아, 이항분포, 정규분포 문제구나. MP, MPQ, 루트 MPQ, 슉! 차차차. 이거를 너무 잘한 거지. 근데 학교 시험지에는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 시험 문제를 보면 이게 이항분포, 정규분포 문제인지 정규분포 문제 애가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작살나는 걸 내가 목동에서 한번 경험을 했지.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돈 벌어야 되잖아. 연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위에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라고 안 써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제가 발견해낸 것은 항상 여기에 확률이 처음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 구하라는 것도 확률이에요. 오케이? 언제나 이거더라고요. 제가 발견해낸 것은 이 첫 번째 확률이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배터리 공장을 해요. 물건을 만들면 불량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회사에 불량품이, 내가 배터리 공장을 하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2%예요. 내가 이번에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10만 개를 수출해 달래. 그러면 아무리 뭘 해도 불량품은 나올 수 있잖아요. 선적 과정이라든가 뭐든가, 그치? 그렇게 해서 나올 불량품 확률이 2%인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2%는 나와. 그런데 10만 개를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불량품이 많으면 우리 회사는 망하는 거잖아. 근데 아무리 해도 불량품은 나오거든. 그러면 불량품이 300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자, 우리 회사에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2%야. 10만 개는 너무 많으니까 10,000개만 하자. 10,000개를 수출할 거야. 내가 10,000개를 수출할 건데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불량품이 50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야.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배터리 공장을 해요. 우리 회사에서 배터리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2%인데 내가 이번에 10,000개를 수출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불량품이 50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수출을 하는데 10,000개를 수출하니까 시행 횟수가 10,000번이겠죠? 10,000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량품 나올 확률이 100분의 2예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빙산이 2개를 곱하면 200 이렇게 될 거고요. 분산이 뭐 여기 평균이 이렇게 될 거고, 분산이 천천히 쓸까요? 분산이 여기다가 곱하기 100분의 98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00분의 98 하면 2로 하면 얼마냐? 298 196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표준 편차가 얘가 16인가요? 16 이렇게 될 거야. 얘를 끌고 오는 거야. 확률 변수 x 불량품이 되겠죠?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요. 평균이 불량품이 200개야. 그리고 분산이 16의 제곱이야. 그치? 그런데 확률 변수 불량품이 50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지. 이게 이항 분포 정규 분포라.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확률이 나와. 불량품이 나올 확률. 그런데 불량품이 50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이게 내가 찾아낸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의 관계 문제풀이에요. 처음에 무조건,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호텔을 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속초에서 호텔을 해요. 그래서 객실이 100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예약을 받는데 예약 취소율이 대략 13% 정도 된대. 그러면 내가 객실이 100개 있어. 그럼 예약을 100개만 받아야 되잖아. 근데 분명히 취소하는 새끼들도 있거든. 저도 그 안에 포함되긴 해요. 그리고 취소 확률이 13%래.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 내가 120개를 받을 거야. 그런데 120개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방이 모자라거나 무조건 방이 남는 건 아닐 거야. 그렇지? 자, 다시 내가 호텔을 하는데 방이 100개가 있어. 예약 취소 확률이 13%야. 보편적으로 그렇대요. 13%야. 확률이 나왔지 13%. 그런데 내가 이번에 방을 예약을 120개 받았는데 방이 모자라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야. 그럼 처음에 취소율이 나왔지? 내가 120개를 받았는데 방이 모자라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지. 이게 전부 다 이항분포 정규분포예요. 오케이? 제발 위에 거 보고 MP, MPQ, 루트 MPQ에 정규분포 넘어가! 이거는 단순히 더하기 빼기 9구단이잖아. 그치? 좀 이따 내일 모레 문제를 풀 때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풀 때 첫 번째 확률이 뭐지? 제일 마지막에 구하라는 확률이 뭐지? 취소율이 13%, 아까 전에 배터리 공장은 불량품이 2%, 그게 확률인 거고요. 배터리가 취소가 50개 이하가 나올 확률, 호텔인 경우 120개를 예약받았을 때 방이 모자라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예요.